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찍는 뒷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제가 제 연구실에서 촬영을 주로 했었는데, 방학을 하게 되면서, 방학 때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방학 동안에는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심리상담 왜 받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예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몰랐다면 요새는 뭐 심리 상담 관련된 어플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쉽게 이제 신청하고 상담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심리 상담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해서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경력이 이제 15년 정도 됐고, 심리 상담 공인 자격증도 갖고 있고, 또 상담 심리학과 교수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지금은 심리상담 전문가이고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는 한데 저도 사실 심리상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부터 상담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제대로 배우기 전 20대 후반 전까지는 심리상담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물론 너무 한참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했던 학교인데 서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자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상담 수련한 것과 상담 일한 거 합치면 이제 10년 넘게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학부도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학부생일 때는 서울대 안에 이런 학생상담센터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학생상담센터는 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에는 이런 학생 상담 센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학부를 졸업을 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했었어요. 원래 건설 회사에 3년 반 정도인가 이렇게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담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뭐꽤 괜찮은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을 대학원 석사부터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한 이후였는데 서울대 교육상담 전공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냥 단지 상담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고 내가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덜컥 때려쳤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던 시기에 다행히도 서울대 교육상담 전공에 석사로 가게 돼서 너무 이제 안심이 됐고 그렇게 석사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상담을 배우는 분들은 다들 저에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석사 과정에서 상담을 처음 배우게 되다 보니까 제가 배우는 과목들이 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의 성격, 나의 트라우마, 이런 과목들만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 30년 가까이 내가 모르거나 묻어놓고 살았던 내 마음의 문제들이 막 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업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긴데. 저거 우리 가족 얘긴데. 이런 일들이 자꾸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전혀 몰랐던 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문제는 있지만 나쁘지 않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 원가족, 우리 가족의 문제가 막 드러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학교에서 범생이었고, 말 잘 듣는 그런 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춘기도 크게 겪지 않고 사실은 청소년기를 보내왔는데, 상담을 배우게 되면서 오히려 엄마에게 뒤늦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오히려 사춘기 때보다 더 반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상담 배우더니
우리 착한 딸이 사라졌다고 하루는 막 우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저도 마음이 막 헤집어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 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에 막 동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저도 받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마음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처럼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려면 내담자 경험,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수련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개인 상담도 받았었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단 상담, 그룹 세라피라고도 하는데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이제 여러 번 받아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 저에게 더 잘 맞았고 훨씬 더 어떤 효과라던가 변화를 느낄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집단 상담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받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감정들이 막 무겁게 엉켜 있고 막 커다란 눈덩이처럼 꽁꽁 싸매어져서 저 안에 있었던 거를 그전까지는 사실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참 힘든 게 많았구나. 내 어깨에 참 무거운 짐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막 달갑진 않았어요. 나도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트라우마 별로 없이 그냥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어깨에 짐 많고 막 K장녀로서 부담감이 크고 뭐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변화는 거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데 왜 뭐 때문에 우울하지? 뭐 때문에 힘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고 항상 물음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좀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거기서 나에게 이런 무거움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면서 서서히 저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고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여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저는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이러면서 받게 됐지만 다른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심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담 비용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도 알면 그 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지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든데 그 이유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상담자로 살다가 제가 교수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교수지만 학생들하고는 심리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교수로서 학생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가 좀 심각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왜 자기가 힘든지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그랬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증상들은 알아차리는데 증상이 나타나니까 괴로워요.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등등 증상은 캐치를 하니까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약물 처방 받으셔서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은 있는데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담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몇 년 동안 복용을 하시면 나중에 돼서는 심리 상담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게 돼요.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치아에 충치가 생겼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그냥 먹으면서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만 썩었던 그 치아가 아예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각이 드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혼자서 생각했을 때 원인이나 해결책을 잘 모르시겠으면 조금은 용기를 내셔서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한테나 받으시면 안 되고 좋은 심리 상담자를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상담자를 찾으실 때는 이 상담자가 상담을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수련했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학력, 경력, 자격증 이게 그 상담자의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최소한은 거르는 과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상담 쪽에서는 국가 자격증이 아직 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나 직업 상담사는 국가 자격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상담 전문가에 해당하는 국가 자격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어느 정도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나 한국 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유사한 자격증이 되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게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크다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상담받고 싶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회나 서비스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면 조금은 저렴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증상이 느껴지셨을 때 여러분께서 심리 상담을 빨리 받으실수록 오히려 치료해 드리는 노력과 시간이 적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좀 더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다가 상담 받으시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기 싫잖아요. 저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는 편이긴 한데요. 마음이 아플 때도 똑같이 상담받으러 가기가 싫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받으셔야 되고요. 마음의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그냥 놔두시면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문제로 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좋은 상담자를 잘 찾으면 마음이 따뜻하고 전문적인 상담자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쉽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